안녕하세요. 식판 시즌2 제6회로 첫 방송입니다. 저는 MC 아모르이고 오늘 함께 해주실 로라, 에단, 루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은 멘토링이나 식품업계 관련 이직 희망자분들을 모시고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메일로 상담을 요청한 학생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S대학교 식품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여학부분이신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식품회사에서 품질 보증, 그다음에 이제 품질, 생산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세 분께서 천천히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라님 한번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품질 관리 쪽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뭐 회사 내에 뭐 품질 관리 업무 쪽 하시는 분들 보니까 따로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으로 뭐 갖추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대학원은 주로 안 다니시고 빠르게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에단이랑 루시님은 품질팀에서도 그렇고 생산관리 일도 같이 보시는데 한번 루시님 의견 주시겠어요? 네. 품질 관리에서는 뭐 입고 검사부터 해서 방충 방서, 뭐 공정 관리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공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라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마다 라면을 끓일 때 뭐 누구는 뭐 스프를 먼저 넣고 누구는 뭐 면을 먼저 넣고 이렇게 각자 방법이 다른데 이 공장에서는 면을 언제 넣고 스프를 언제 넣고 물을 얼마나 넣고 얼마나 끓일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 관리를 할 때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프로세스들을 순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맛을 보면서 짠지 아니면 뭐 물이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샘플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맛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뭐 라면을 끓일 때 뭐 조금 짜다면은 물을 조금 더 넣고 아니면은 뭐 물이 조금 더 많으면은 우리가 조치로 조금 더 끓일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공정 관리를 할 때에도 제품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 스펙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한데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공정관리를 통해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품질 관리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고 매번 다양한 어떤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다님께서도 그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이제 업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지금 생산관리, 품질관리, 뭐 이런 여타의 업무들을 질의하시는 게 아무래도 업무가 궁금하니까 질의하실 것 같은데 회사마다 정의하고 있는 품질이랑 생산이 생각외로 조금 많이 차이도 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시고 싶은 회사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베이스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제조는 안 하지만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유통을 하지만 품질 관리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서가 하고자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흔히 알고 있는 품질 관리라고 하면 제품 말 그대로 품질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고요. 생산은 전체 생산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두 개의 부서가 함께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아예 별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유통 쪽에서 같은 경우에 품질 관리는 오디팅 업무가 대부분이고, 이제 법규 이런 쪽 업무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역량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꼼꼼함을 넘어선 세심하면서도 좀 디테일하게 많이 파고들고 계속 궁금해하는 게 그게 역량이라고 조금 생각됩니다.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품질 쪽에서는 결국은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잘 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을 빠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궁금해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어서 원래 질문을 주셨던 게 이제 본인의 강점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랑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약점이 꼼꼼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성향은 연구원보다 영업 마케팅 직무가 더 잘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뭐 마케팅 직무도 저는 이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의견 드리면 마케팅 직무에서도 영업과 둘 다 꼼꼼함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뭐 이제 보통은 막 영과 품질 쪽에서만 꼼꼼함을 많이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마케터가 빵꾸를 내면 그거는 일정이랑 돈으로 가요. 일정이 지연되거나 그것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쓰이거나 그리고 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매입 마감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뿐더러 꼼꼼하지 못하게 만약에 바이어한테 저희가 납품 단가를 1,500원짜리를 만약에 1,000원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과 마케팅 직무가 더 잘 맞을까요는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꼼꼼하지 못한 게 약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좀 걱정이 많다라고 이제 보통 면접 때 대답을 하곤 했는데, 그 걱정이 많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뭐 실수를 줄인다라는 내용으로 또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신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원이 필수인지 식품연구원과 잘 맞는 성향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또 얘기를 주셨거든요.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수인지는 사실상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무래도 채용을 했었을 때 대학교 이제 채용 공고 자체에서 이제 학사 이상 보통 이렇게 걸지 석사 이상을 필요로 하는 되게 중요한 부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로 걸지만 대부분 학사 이상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역량이 바로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마다 각자 다 OJT를 겪고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직무 역량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대학원이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잘 맞는 성향과 필요한 역량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성격을 얼마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접목하는지가 필요 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성격이 내가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잘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노라님께서도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좀 우회해서 성격을 표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연구원과 잘 맞는 성향이 아니더라도 연구원에서 필요한 역량에 맞게끔 내 성격을 표현하면 그게 잘 맞는 성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단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기업에서 보통 학사 이상을 뽑기도 하고 원하는 기업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취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고 그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에서 학사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몇몇 개의 기업들은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 또는 식품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다 찾아보고 내가 이 정도 내가 원하는 이 기업이 어떤 학위를 요구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식품공학과 전공을 하여 식품회사로 취직을 한다면 영양사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영양사 자격증을 따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실지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양사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요. 대학원을 가는 것도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딴 이유는 이제 학부 끝나고서 딸 수 있는 공부를 이제 마치고 나서 바로 볼 수도 있었고, 영양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식품 품질 관리든 위생 쪽이든 연구 쪽이든 그런 학문적인 부분을 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무를 떠나서 따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공학과 분들이 영양사 자격증을 따는 거를 본 적은 없고요. 보통 이제 영양사 쪽 가시는 분들이 영양 자격증을 많이 따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영양사 자격증을 따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영양교사나 영양사로서 업무를 하시겠다 하면 그때 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공학과 분들이라면 식품기사나 이제 식품 관련 이제 자격증을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아무래도 식품공학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품기사나 식품산업기사, 위생사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처럼 전문 자격이 아닌 이게 면허증이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원하는 요구하는 학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진 어떤 수업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 같은 경우 대부분 식품 영양학과에서 따고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양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식품 영양학과에서 진행하는 그 수업을 별도로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공학 전공했었을 때 식품에 취직한다면 영양사 자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연구개발이라든지 했었을 때 거기서 자주 연구하는 제품들이 영유아 제품이라든지 고령 친화 제품이라든지 뭔가 영양 성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타겟팅이 맞는 회사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품 기사를 많이 따야 되냐 안 따야 되냐 얘기하는데 많은 회사에서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이지만 전체 인원에서 이 자격증이 몇 명이 없다면 굉장히 희소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바이 회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루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직무라든지 이런 채용 공고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어느 직무에서 어느 역량이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다님 마지막 첨언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취업 관련 이력서 첨삭 등 기타 다양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저희한테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식판 시즌2 6화 방송 마치겠습니다.